자, 오늘은 기쁜 조약들님, 도시나무꾼님. 자, 오늘은 뭐 타이틀에도 있듯이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간단하게 마감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시장 지수도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하죠, 그죠? 종목 섹터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침에 미국 시장이 아래 꼬리를 달아서 반등을 했다고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뭐 당연히 음봉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죠? 시장 지수는 아침에 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음봉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왜 당연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왜 당연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주식이 어려운 건 지수보다 사실은 지수는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죠?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종목이 같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거나 또 떨어지는데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 그지? 그게 힘든 거지. 사실은 시장이 뭐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추는 건 종목을 맞추는 것보다 사실 더 쉬운 거예요. 큰 여건과 큰 환경 부분에서 움직여지는 거. 그죠? 그런데 그 시장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안 두면 종목이 내 종목만 바라보면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왜 종목이 시황이 어느 정도 그죠? 미국 시장을 보면 일정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온 거를 보고 우리 시장의 위치나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흐름을 보면 오늘 우리 시장이 음봉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건 그렇다고 다 맞히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 어제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가 코스닥이 먼저 반등을 해줬고, 그죠? 코스피도 아랫꼬리를 달았잖아요, 어제. 근데 그 단 이유가 뭔지를 알면 우리 시장이 오늘 음봉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왜 아랫꼬리를 달았습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무슨 뉴스가? 왜? 어떤 산업 섹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오늘 음봉 날 이유가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런 흐름이 그 정도 이해했다면 뭐예요? 시장 굳이 뭐 기술적으로 점검을 안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아랫꼬리를 달고 코스닥도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그죠? 장 후반에 나온 이야기였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에서 관세를 뭡니까?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2%에서 5% 내외로 점차적으로 인상한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름 뭐예요?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근거를 줬고 그런 부분을 미국 시장의 장 초반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 출발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요한 부분에서 섹터상으로 보게 되면 어제도 뭐예요? 조선. 그죠? 하나오션하고 하나엔진. 그죠? 그리고 뭐예요? 어제 자동차 쪽에서 반등이 조금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장 후반부에 뭐예요? 2차 전지가 빈집털이. 그죠? 뭡니까? 테슬라 모델 Y인가? 거기에 우리나라 양극재 응급지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후반부에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60일 이평선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 기술적 반등이지. 실적이 있어서 들어온 반등이 아니고. 그죠? 여기 뭐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60일 반등. 양극재 중에서 60일 반등 못 들어온 애가 오늘 얘가 들어왔었네. 에코프로 BM이. 그죠? 60일 이평선 정도까지의 반등. 이건 반등이지, 그지?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 떨어졌느냐? 어제 그렇게 끌고 올라와서 외인들이 수급으로 잡아줬는데 아침에 뻥 떠서 시작을 하니까 어제 샀던 물량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다 매도 때렸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뭡니까? 코스닥 쪽에 프로그램 매도. 뭐 코스피도 프로그램 매도가 2,200억 정도 흘러나왔지만 뭡니까? 코스닥은 하루 종일 더 세게 나왔죠. 그죠? 2,000억이 그냥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는 뭡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후반에 나왔고 코스닥은 뭡니까? 아침부터 주구장창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오늘 0.9%가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를 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조정을 받느냐? 생각 같아선 이제 시장 지수가 여기서 뻥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지금 일정상도 그렇지가 않잖아.
그죠? 일정상도 뭐냐? 자, 주식은 평균적으로 보면 긴 연휴를 안 좋아해요. 긴 연휴를. 특히 약세장에서는 더 안 좋아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설 명절이나 뭡니까? 이 추석 명절,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긴 명절을 앞두고는 별로 좋은 적이 10번에서 1번 정도 있을까나? 10년 중에 대부분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장이 작년에 미리 떨어졌고 또 연말에 정치적으로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더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연초로 보면 연으로 보면 우리 시장 코스피 그죠? 코스피 지금 뭡니까? 4% 올랐잖아요. 그죠? 연으로. 코스닥은 연으로 올해 그죠? 4.9% 올랐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해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해외 시장은 다 약세야. 그죠? 지금 원래 1월로 보게 돼서 지금 일본 시장 마이너스 1.38%, 저 나스닥 참 마이너스 1.38% 약세고, 그죠? 니케이 올해 들어서 3.63% 약세고, 대만 2.26%다 약세잖아요. 응? 중국 3.7%, 홍콩 3.8%다 약세잖아. 우리 시장 선방하고 있네. 그죠? 연으로 보면 우리 시장만 왜 얘네들 시장보다 많이 떨어졌었던 낙폭과대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여기서 그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설명드렸었던 내용 그대로 보면 여기서 바로 돌아 나갈 수 있겠냐?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설명드렸죠?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죠? 낮아지고 있어서 뭡니까? 나스닥은 18,700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내려오면 요 정도까지도 내려오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정도 한 번 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한 부분은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2달 연속 지금 상승을 했고 아까 이야기한 미국 시장이 2023년 그죠? 이만큼 상승했고 2024년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되돌림이 일부 놓여진 다음에 올라와야 된다. 그게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던 뭐예요? 보험성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는 흐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담감. 거기다가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한다는 거. 그리고 작년 연말에 미국 시장에서 뭐예요? 3가지 숙제를 안고 넘어왔다. 그 3가지 숙제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레버리지 ETF 너무 신용 매수라든지 IPO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데서 다소 부담이다. 그리고 뭐예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만 바라보고 비트코인이라든지 그죠?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이 과격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휴증이 일부 있고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좋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좋게 나왔다. 발표되는 내용들이. 그런데 슉 하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 자, 아까 블랙벨과 관련된 과열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 모습에서 미국 시장이 조정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없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놓여진 자리에서 지금 그나마 그죠? 1, 2, 3 1, 2, 3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되돌아줘야 되는데 이걸 바로 여기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보려니까 그래서 뭐예요? 일정을 보는 거예요. 일정.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었던 일정상 미국 시장에서 일정을 딱 보니까 그죠? 뭐예요? 지금 헬스케어 컨퍼런스 13일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기대감만 있지 실제 뚜껑 열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죠?
트럼프 20일 날 취임이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는 부분이 이제 22일부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FOMC가 28일, 29일인데 15일 날 발표될 여기는 지금 어디 갔어? 12월 CPI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이나 단기적인 하락 부분이 나올 거죠.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12월 CPI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높게 나올 것 가능성이 크다. 좋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낮게 나올 가능성은 예상치 하에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면 뭐 미국 시장이 상승의 동력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 그죠? 거기다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죠? 관세 정책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미국 시장이 너 취임하니까 시장 불기둥 일으킬 이유도 없고 눈치 봐야지. 그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나름 뭐 오늘부터 발표되는 이 은행주들 뭐 이쪽 금융주들 뭐 그쪽 실적은 괜찮은데 그쪽이 상승한다고 해서 나스닥 지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안 되고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움직일 텐데, 그죠? 그 보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4, 4분기는 다시 되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뭐 3, 4분기까지 실적까지는 전부 다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괜찮았죠. 근데 4, 4분기는 트럼프가 될까 해리스가 될까 하면서 미국 전체적으로는 카펙스 투자나 이런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에서 다소 눈치를 봤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썩 좋게 나올까? 이걸 확인해 봐야지. 그러니까 확인하기 전에는 쉽게 지수가 움직이기가 어렵다. 거기다가 발표되는 지표 라인, 이제 아직 12월 CPI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여나 이것까지 높게 나온다면 바로 FOMC 회의에 대한 부담감. 그죠? 그렇지 않아도 12월 달 매파적인 파월 연준이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동결할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1월, 3월 다 동결이고 6월이나 가야 금리를 한 번 인하할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러면 그 시장이 확 올라가려면 실적밖에 없어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크지가 않고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지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몇몇이 미국 기업들의 이 단기 기술적 흐름들 지수의 견인 역할을 했었던 종목의 추세를 한번 보자고. 엔비디아. 그죠? 단기 이탈이잖아. 그죠? 단기 이탈하잖아. 정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라인에서 장대 음봉.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장대 음봉으로 바로 올라가냐고. 이걸 더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얘가 그나마 이전 저점에서 지금 버텼는데, 그죠? 얘가 지금 블랙엘에 대한 과열 문제 그리고 AI 대중국 규제 더 강화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상승 동력을 잃었고 그러면 얘가 바꾸려면 뭡니까? 실적밖에 없지. 그죠? 4, 4분기 실적이 좋아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 발표 때까지는 여기서 이전 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정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빠져도 저는 120불 요 근처로 들어오면 사야 된다는 쪽인데, 그죠? 지금은 접근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죠? 더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자, 그 다음. 애플. 그죠? 애플이 중국에서의 점유율 계속 잃고 있고 이미 얘도 먼저 아까 엔비디아보다 먼저 주가가 이 추세 라인 부분에서 고점 맞고 쓰러지면서 지금 주르륵 단기 시세가 이탈했잖아. 그죠? 단기 시세도 이탈하고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세게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야. 그죠?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테슬라.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가장 힘이 있었던 애. 요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요거 쌍봉 그리러 가는 흐름일 거다. 아직 테슬라가 트럼프가 집권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 예를 보면, 그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랠리를 펼치면 트럼프 취임 전에 고점이 형성됐었던 부분 이걸로 보면 이 테슬라도 내일 바로 그러니까 오늘 바로 오르지 못하면 얘도 여기서 늘어집니다. 늘어지게 된다고. 올라갈 동력이 크지 않다. 그제? 그런 흐름들로 보면 여타 기업들이 다 그래. 지금 대형주 대부분의 기술적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움츠러든 모습이라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못 돼.
그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께 아까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 보험성 금리 인하는 흐름.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그죠? 보험성 금리 인하가 멈추는 흐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다라고 보려면 뭡니까? 오늘 CPI가 그제? 좋게 나오면 이게 좀 틀려질 수가 있지만 그죠? 저는 좋게 나와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뭐 조금 일부 반등할 수 있지. 그죠? 뭐 떨어진다고 급락한다는 이런 의미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느릿느릿하게 고점 대비 7%. 고점 대비 7%에서 10% 정도의 조정. 근데 지금 조정이 지금 이미 작년 연말부터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 그러면 보험성 금리 인하가 멈춘다. 멈추면 대략 조정이 2, 3개월 나왔다. 그게 과거의 흐름. 그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지난번에도 들으셨던 분, 지난주에도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 조정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죠? 급락으로 가고 내려가는 조정이 그런 조정 흐름으로 보지 않아. 그죠? 그렇게 조정 들어오는 지점이 뭐예요? 그때가 매수다 이거지. 지금은 뭐예요? 미국 시장이라면 빅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서 뭐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확보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이런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2025년도에도 EPS 개선세가 나타날 거고 뭐예요? 서비스 소비 중심 강력한 경기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그죠? 나름대로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는 보는데 연초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조정의 폭을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일정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뭐예요? 다음 주. 그죠? 다음 27일, 다음 주 월요일이 27일인데 27일 월요일 날 임시 휴일이잖아. 그죠? 임시 휴일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서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뭡니까?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앞둔 시장 흐름에서 우리 시장이 세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 부분은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죠? 지금 이 위치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쭉 빠진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그죠? 여기서 우리 시장은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 21선과 내려오고 있는 뭡니까? 121선. 그죠? 그러니까 요 박스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지수상으로 올라갈 때는 살 이유가 없어. 그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업종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업종에서도 지금 2차전지가 아까 이제 2차전지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LG엔솔이 시가총액 1위부터 봐야지. 삼성전자가 그죠? 얘가 저 지난주에도 장대 항공 냈다고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반등일 뿐. 박스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 이게 박스다. 그죠? 제가 이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쉽게 못 돌파한다. 응?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하셨던 분이거나 조금 하셨던 분들이 이거 많이 떨어졌잖아. 그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거 삼성전자가 망하냐? 하다못해 제 시골에 있는 주식 별로 하지도 않은 애가 그죠? 지난번 김장하러 내려갔을 때 시골에 내려갔을 때 삼성전자 샀다 그러더라고.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삼성전자 안 가 임마. 그냥 조선주로 바꿔. 응? 니까지 살 정도면 삼성전자 못 가. 기술이 안 좋아서 내려간 건데 어떻게 가냐.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오션 사놓고 있으라고. 왜 뭐하러 이걸 사놓고 있냐고. 그죠? 이때 여러분들께 막 이야기했던 게 똑같이 또 이야기했던 게 이때 날짜 가서 한번 찾아보셔. 이때 반도체로 할 거면 그냥 하이닉스를 사세요.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응? 이때의 하이닉스 모습 봐봐. 여기가 11월 중순 11월 말이야. 하이닉스가 11월 중순 11월 말 이때야. 하이닉스를 샀으면 그죠? 하이닉스는 제가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16만 원과 20만 원의 박스권이다. 근데 얘는 박스권 돌아 나왔다가 미끄러졌지만 삼성전자는 못 돌아 나오잖아요. 그게 차이야. 그죠? 얘도 11월 달에 조정을 세게 받았고 삼성전자도 세게 받았지만 똑같이 하락한 것 같지만
그죠? 돌파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면면이 보면 그죠? 하이닉스는 그래도 박스를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왔으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 그럼 뭡니까? 이제는 여기에 박스가 아니고 이런 박스가 아니고 그죠? 이제는 어떤 박스를 만들 거냐면 여기 많이 내려야 여기일 거다고. 그러면서 우상향 하려고 하는 추세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행여나 19만 원 이하로 들어온다면 하이닉스는 매수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삼성전자는 매수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주식을 지금 이 취해서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현대차, 기아, 그죠? 현대차가 엔비디아하고 뭐 기술 투자한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 내고, 그죠? 그런데 아셔야 돼. 현대 기아는 뭡니까? 기아도 막 그래서 뭐 지금 올라왔잖아. 그런데 현대 기아의 실적, 베이스, 이거 봐야지, 그죠? 어디 갔니? 너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안 보내는데. 어디 갔어? 없어졌다. 아, 이게 켜놓은 게 없었어. 그럼 그냥 넘어가자. 왜 없어지냐면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 인터넷도 많이 사이트를 켜놓으면 그제 이제 공유하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다 보면 없어지더라고. 응? 이렇게까지 시장 자세히 얘기 안 해주잖아. 딴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안목을 넓히면서 뭡니까?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섹터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 그 흐름을 보면 뭡니까? 나온다고. 자, 이게 이제 우리 회원님들, 우리는 뭐 자동차를 매매를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올려드려. 자동차의 실적 예상 실적 부분들과 관련해서 현대차 4사분기, 그죠? 4사분기 실적 컨센서스나 또 기아 뭐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이 4사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가 않고, 그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뭡니까? 설 끝나면 뭡니까? 실적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자, 이제 기아까지 이제 자동차까지 받고, 그죠? 자, 은행주들, 금융주들도 지금 이 위치에서 막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섹터에. 그죠? 그나마 저 바이오 쪽에서 뭡니까?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쪽은 별 볼 일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그나마 수주하고 뭐 이래서 조금 괜찮은 거고 나머지 쪽 부분은 거의 전멸이고. 그죠? 그리고 로봇 쪽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뭡니까? 아직은 살아있지. 그지? 삼성전자 이제 삼성 로보틱스? 뭐 이렇게 개명할 정도로 지분과 관련된 것도 로봇의 지분과 관련된 부분도 뭐예요? 지분 흐름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시면 아실 거고, 그지? 매매는 안 해. 저는 로봇 관련주는. 이제 그래도 로봇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봐야지. 어디 갔냐? 어디, 뭐 있어. 아시죠? 이건 아니고. 제가 로봇 관련 부분도 올려놨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 아이, 그냥 넘어가고. 아시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제? 제가 왜 이게 이제 지난주 자료잖아요. 그죠? 잘 보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죠? 거의 비슷해, 매일. 매주 나오면 제가 섹터 부분이나 시황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어떤 큰 계기가 있지 않으면, 그죠? 이게 지난주 원고잖아.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지난주 원고. 이게. 사실 지난주 원고에서 이번 주 원고가 크게 바꾼 게 없어. 응? 그죠? 지난주에 여러분께 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이 수출 얘기 또 하고 뭐 하면서, 그죠? 뭡니까? JP모건 컨퍼런스 콜 이건 별로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조선주 쪽 잘 보셔야 된다. 응? 그런 가운데 이 조선업 강화법, 응?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오션, 하나엔진 잘 보셔야 된다고. 그죠? 거기에 이제 어디 갔어?
그 다음 순서가 전력기기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산일전기, 응? 일진전기, HD현대일래, 효성중공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뭐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순으로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나마 아까 그 수출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그 수출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뭡니까? 모멘텀이나 흐름.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단기적으로 이거 나오면 이 뉴스가 나오면 단기 고점이 형성되겠지. 어떤 뉴스? 아까 조선의 그 결과,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걸로 올라왔는데 이런 에너지 정책 그리고 또 요거 그죠? 거기다가 인도도 지금 실사하고 막 해서 조선 쪽으로 너무 좋은 뉴스들이 너무 나와. 그죠? 요게 금주 후반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뉴스 나올 때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이제 중국의 조선 해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규제한다. 이런 뉴스 나왔을 때가 단기적인 매도지. 왜? 그걸 가지고 끌고 올라온 거니까. 지금 1차 상승했다가 그죠? 정고점 앞에서 에너지 모았다가 2차로 들어왔고. 그죠? 그 다음 이제 그런 뉴스가 하나 더 나오면 한 번 정도 더 올라가서 이제 단기 조정이 나와서 3차 상승으로 갈 텐데 저는 초보 투자가에게는 3차 때는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 조금 더 먹을 게 있다 하더라도. 왜? 여기서 조정이 깊어지면 뭐예요? 또 왜냐면 실적에 비해서는 펀더멘탈에 비해서 지금 4, 4분기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응? 올해 기준 수주로 봐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인데 올해 한 5,000억대야. 5,000억대인데 뭐 5,700억, 5,500억 정도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5조 6천억. 싼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암만 모멘텀이 있고 혜택을 받아도 그 지금의 실적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 53,000원, 54,000원 이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여기서 쫓아가는 건 뭐예요? 초보 투자가들이 하는 나이는 아니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오션, 하나엔진 그죠? 하나엔진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을 이야기했을 거야. 그죠? HD현대중공업하고 엔진 쪽 가동률 좋고 응? 선박의 엔진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수주했고 여기서 그러면서 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얘 기준으로는 28,000원, 3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뽑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조선주의 좋은 뉴스가 또 나왔지. 뭐? 이 뉴스. 다 여러분 너무 많이 자세히 다 말씀드린다. 그죠? 한국이 독주 그 액화천연가스 이 운반선에 대해서 그죠? 중국 유일한 기업에 대해서 제재한다. 응? 그죠? 이런 쪽도 우리 조선의 혜택이지. 그죠? 그쪽에 삼성중공업.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인 거예요. 응? 잘 보시면 제일 처음에 신고가를 경신한 건 현대 미포조선이었어요. 요 12월 23일 날. 잘 보세요. 12월 23일 날. 이게 디테일이야. 12월 23일 날 현대 미포조선이 제일 먼저 정고점 돌파하면서 고점을 형성했어요. 12월 23일. 그 다음에 현대 현대중공업. 그죠? 1월 달에 12월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하잖아. 그 전에는 제가 예전에 한국 조선해양을 14만 원에 이야기할 땐 얘가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얘가 가장 빠르다. 응? 이때 우리 매매하면서 이때 같이 매매한 게 하나 엔진이야. 응? 14,000원, 15,000원. 같은 섹터도 돌아가면서 내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먼저 올라온 1등이었고 그 다음 주자가 현대 미포조선이었고 그 다음이 MRO의 현대 중공업이었고 그러면서 다시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 오션과 하나 엔진이 시세의 중심으로 나선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후발주자인 삼성중공업까지도 오늘 처음으로 돌아 나왔고. 그죠? 이렇게 같은 섹터가 이거지. 1등과 저 꼴찌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하고 이렇게 시세의 섹터 내 순환이 흐른다는 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같은 섹터가. 응? 끌어주고 밀어주고 한다는 거거든. 그만큼
시장에 섹터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그제 좀 실적이 있고 괜찮고 한 섹터를 다른 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지. 그죠? 그나마 SK 하이닉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쪽은 관세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쪽 라인에서 조선 쪽에서 이렇게 끌고 가고. 그 다음 뭡니까? 전력기기. 그죠? HD현대일래 산일전기. 이 산일전기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 거야. 그죠? 요게 박스다. 박스 하단에선 사도 된다. 그죠? 그리고 돌아 나왔다가 쉬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얘도 실적으로는 싼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으로는. 응? 근데 이제 이건 뭐야? 원체 대주주 지분율이 55%인가 뭐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올해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 성장, 뭐 그 영업이익률이 30%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니까 지금 뭡니까? 실적에 비해서 좀 세게 밀고 있는 중이지. 돌아가면서. 그죠? 일진전기하고. 이 일진전기도 이거 고점 넘기는 거라고 패턴이. 그죠? 응? 오히려 산일전기를 공략하는 것보단 일진전기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더 나은 거지. 공략을 하려면.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이게 주 흐름이라고. 그 다음 뭡니까? 이야기했던 삼양식품이나 파마리스치 이런 쪽은 지금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로 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그죠? 방산도 그죠? 꾸역꾸역 하락했던 거 외바닥 쌍바닥 찍고 돌아 나오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치기에는 조금 부담이고.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조금 뭡니까? 얘네한테는 그게 펀더멘털라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적은 좋을 겁니다. 4사분기도. 그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섹터 부분을 움직일 거냐는 그 섹터의 모멘텀이나 실적 흐름들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죠? 그건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지수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죠? 지수 얘기를 할 때 아까 이렇게 왜 오늘 운봉 날 걸 뻔히 알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이 지수가 어제 장중에 움직였었던 흐름이 그죠? 다우지수가 먼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줬고 S&P 500도 아래꼬리 달고 플러스가 났고 나스닥만 플러스가 못 났죠. 그죠? 그런데 PPI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거기다가, 관세를 분할해서 매월 2%에서 5%씩 매기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장의 오후장에 반영됐고, 미국 시장에는 장 초반에 반영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운봉이 떨어진 거야. 그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가 왜 운봉이 떨어지고 미적미적거리냐. 단기적으로는 CPI 발표를 봐야 되니까. 그죠? 중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그죠? 우리 시장이 저렇게 미국 시장이 소폭 반등했다고 아침에 강세 출발을 했으니 우리나라에 참여하는 외인들도 미국 시장 CPI 보고 움직이겠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금통위도 봐야 되겠다. 왜? 그건 환율하고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죠? 환율 흐름도 영향이 놓여진 거 아니에요. 응? 거기다가 일본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니 만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장이 지금 환율이 좀 내려와서 그나마 이게 다행이죠. 그죠? 이거 돌파하고 하면 진짜 우리 시장 답 없는데 그나마 여기서 박스권에서 지금 돌파하지 않고 요게 내려가는 흐름이라면 주식을 사야지. 그지? 여기서 돌아서 나아가는 흐름이라면 뭡니까? 시장은 비실해질 거고. 그러면 이 환율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근데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않아. 왜?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할 거냐 인하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반이잖아. 반반 치킨도 아니고. 그죠? 내수를 보면 안 하면 이거 자꾸 내수의 몰락이 더 심해지면 회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내 경기가. 내수 경기가. 하면. 그죠? 하면 환율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부담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두 개 다. 그죠? 미국 CPI하고 우리 통화정책하고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나는 저쪽이야 라고 베팅을 걸 큰 돈은 아닌 거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장이 여기서 바로 아침에 상승했다고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박스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돌아서 나오려면 내일, 그죠?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그리고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인하를 하면 내수 쪽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인하를 하지 않으면 수출주 쪽에. 그죠?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개별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장의 지수하고 영향을 안 미치는 쪽 라인 부분도 있지. 그죠? 시장 지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그죠? 시장 지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이렇게 미끄럼 타고 쭉 떨어지는 종목도 있잖아. 지수가 이만큼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개별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개별 종목의 뉴스 쪽 라인을 조선이 가니까 조선 기자재도 다 좋은 모습이잖아요. 응?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렇지. 그죠? 조선쪽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섹터를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사실 원전 쪽도 제가 사실 예산안을 다 안 깎고 그리고 이 대통령 계엄이나 탄핵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원전도 좋았을 거지. 그죠? 그렇잖아. 근데 야당이 예산 다 깎고 그다음 대통령도 뭡니까? 탄핵이 되고 이런 그 환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힘을 못 받아서 그렇지. 원전도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서 진짜 큰 모멘텀이 생긴 건데. 그죠? 그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확 밀린 거 아니에요. 밀리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 사실 외부 쪽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뉴스는 들어선 거야. 그죠? 미국 쪽은 유럽을 막고 한국은 중동 쪽을 막고 이건 한번 원전을 수주하면 수주 때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그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 하는데 돈 엄청 벌 수 있는 산업이 원자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 깎아놨으니 국내 쪽에서는 부담이니까 접근하기가 힘든 거지. 그죠? 이런 게 아니었고 이거 양호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원전 동맹을 맺어서 나아가면 지금 저런 예산안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3만 원가 있어야지 사실. 그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엄 나오고 하면서 대통령 정책 동력이 확 떨어지고 야당이 반대하는 섹터니까. 그죠? 무지 좋았었던 섹터였었어. 그런데 다 전멸됐잖아요. 그런데 바뀌느냐 안 바뀌냐는 또 봐야지. 그죠? 반대하던 야당이 그죠? 나름 경제 부분에서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다시 시각을 좀 바꿔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미리 들어가는 라인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단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뉴스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시장 지수 자체는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게 낫고 그런 가운데에서 조선 쪽은 뭡니까?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텐데 단기 매매자는 한 번 매도하고 다음 타이밍을 매수를 노리는 게 낫다. 그러나 전력기기 쪽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시라고. 다음 주에 그죠? 시장이 더 반등을 한다. 그럼 매도하고 가고 싶을 거야. 그런 타이밍에선 그런 자리를 안 주지. 진짜 매도할 그런 흐름을 준다면 설 끝나고 더 올라가겠다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되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시장을 급락의 시장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다.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지금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김 기수였습니다.